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아이들 중에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도 영어에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몇 퍼센트가 그 정도의 아이들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학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10%에서 30% 아니면 40%까지 아이들은 마지못해 그냥 학원을 가거나 혹은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에 와서도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지만 정작 정말 머리에 많이 남는 경우는 많지 않은,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영어 학원을 잘 다니는 건가? 왜 이렇게 흥미가 없지? 우리 애가 조금만 흥미를 보인다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교육시설로 이렇게 옮길 텐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얼마 전에 그 상담했던 어머니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영어 학원을 다닌 지 1년이 넘었는데 학원에 대한 이야기, 영어 학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더래요. 이 친구의 하루 루틴을 좀 보면 학교가 끝나면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를 픽업해가지고 태권도 학원 옆에 있는 수학 학원에 먼저 가고 수학 학원 갔다 와서 영어 학원 갔다 와서 마지막으로 태권도 학원 들려가지고 집을 온다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 집에서 바로 기다리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엄마는 알고 봤더니 맞벌이 부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형아는 더 늦게 오고 그렇다 보니까 집에 가면 혼자인데 저녁에 이제 아이가 학원을 다 마치고 집에 오면 1시간 정도 이후에 엄마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뭐 밥하고 밥 먹고 엄마도 피곤하고 뭐 아빠는 더 늦게 들어오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학원 갔다 오고 나면 뭐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뭐 학원 숙제도 뭐 있으면 조금 하고. 근데 아이가 태권도 학원 이야기도 하고 수학 이야기도 하는데 영어 학원의 이야기를 하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어머님, 지훈이하고 저하고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훈이하고 2차 저차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만났죠. 뭐, 이렇게 전화 상담이 왔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훈이 얼굴 보면서 영어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마인크래프트 이야기, 이 친구가 마인크래프트 좋아하고, 뭐, 게임 중에 로블록스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태권도 학원은 어떠니, 뭐, 수학 뭐 좋아하니, 수학 점수 잘 받았다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학원에 대해서 이제 내 선생님의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영어 학원 되게 싫어했다. 왜 싫어했냐면 뭐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싸웠다. 선생님한테 혼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친구가 영어 학원을 처음에 다녔을 때의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영어 학원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가 느꼈던 감정, 선생님한테 느꼈던 약간의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했다든지 혹은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괜히 혼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잘 얘기하고 뭐 다음에 또 만나서 우리 게임 얘기하자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런 얘기를 전혀 몰라요.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몰라요. 아이가 수학학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태권도 학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친구 왜 영어 학원 얘기를 안 하지? 라고 한 거를 이제 저는 들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 그러면 아이가 사실은 이 정도면 학원을 잠깐 조금 쉬고 오히려 집에서 조금 해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고 이제 솔루션을 조금 제시를 해드렸죠. 그 솔루션이라는 게 막 엄청난 게 아니고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대신 엄마하고 함께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이들이 좋으려면 좋은 기억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은 감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커서 어떤 학습을 하든 좋은 감정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맞벌이이실 때 아이들이 학습을 접하게 되는 그 환경들이 감정적으로 다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멈춰주시고 그 감정을 보듬어주고 다시 리셋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어머니다 혹은 아버지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 아이들하고 같이 영어 활동을 해주시는 게 조금 피곤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20분만 엄마하고 영어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된다. 아이가 영어를 아예 못하는 친구가 아니고 그래도 1년 넘게 학원을 다녔다고 정말 기본 문장, 그 다음에 단어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엄마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엄마하고 책 한 권을 굉장히 쉬운 거를 한번 한 달 혹은 2달 정도 하셔라.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하루에 딱 20분만, 어머님 20분만 아이하고 책으로 이렇게 주 5일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엄마가 조금 늦게 오는 날은 어제 했던 거를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좀 보게끔 해라. 그래도 한 주에 3번은 엄마하고 좀 공부를 좀 하게끔. 엄마도 지치니까 딱 20분만 시간 정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는 1대1 과외 선생님이든 혹은 다른 학원을 가든 이렇게 해서 학원에 주 3일 정도 보내고 그래도 엄마하고 한 이틀은 영어를 조금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해서 아이가 영어를 정말 이렇게 다시 영어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도 해소하고 이걸 통해서 영어가 굉장히 조금 기초가 쌓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금 만들어주게끔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영어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한테 이랬죠. 단 여기에서 조금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학원 보내지 않고 엄마하고 할 때는 시간 정해놓고 엄마가 뭐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저녁 8시 반이라든지 이럴 때 알람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할 때 그 아이가 이 알람 소리가 들리면 바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꼭 옆에 갖다 주셔라. 그래서 공부하면서 과일을 먹는 그런 어떤 보상 효과도 같이 조금 만들어 주셔라. 그러면 아이가 알람 소리가 들리면 공부하면서 뭔가 스윗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싫어하는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어. 이거 뇌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추천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엄마하고 같이 한 달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학원을 새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원 새로 결정을 해가지고 엄마하고도 한 주 이틀 정도 하고 지금은 짧은 문장 이상은 이렇게 숙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는 어머님이 말하기 연습도 필요하니까 그거는 아버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나중에 뭐 원어민 선생님을 1대1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이거는 지금 문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또 한번 연락 주시면 그때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제가 마무리를 지었죠. 이렇게 아이가 학원을 전혀 싫어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너무 멀거나 막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마가 약간 조금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이거 뭐 당연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자식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들이면 되고 이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게 오래 필요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엄마하고 기본적인 걸 좀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학원 시스템이나 혹은 AI 뭐 요즘에 뭐 태블릿 PC로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뭐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를 통해서 스피킹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과외를 하거나 어떤 방법이든 첫 단추를 다시 리셋하면은 아이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어머님께 제가 어떤 걸 전달을 해드렸냐면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패턴 영어 50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아래에 설명란에 뒀어요.
이 50 영어를 제가 작성하고 만들었던 거를 전달해 드렸고, 집에서 주 2회 하실 때는 이걸 가지고 하셔라. 이걸 가지고 하시고, 제가 거기에다 또 하나 더 드렸던 게, 아이들은 사실 학원에서 배우는 건 문법 위주지 않냐. 근데 궁극적으로는 스피킹을 하셔야 된다. 그럼 스피킹을 하실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런 엄마하고 집에서 했던 이 패턴 영어를 뭐 1대1 과외한다고 하면 그 과외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서 과외 선생님이 볼 수 있도록 영어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까지 제가 같이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아래에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정말 괜찮거든요. 집에서 엄마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둘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활용하셔서 굳이 학원 가지 않으셔도 집에서도 충분히 패턴 영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안내를 드리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 싫어합니다.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뭐 저희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왜 싫어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엄마나 아빠가 리셋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조금만 하면 된다. 한두 달 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힘을 안 빌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한번 다시 해보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 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영어나 뭐 이런 거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한결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학원 다녀도 잘 못하는, 적응을 잘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준비했던 자료 꼭 받아가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